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작은 더위라 불리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상 소서인 오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무덥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예상 강수량은 5에서 50mm로 곳에 따라 편차가 크겠는데요.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아침 최저기온 2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 34도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영유아나 노약자, 임산부,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이 실시간 안전관리와 통합 모니터링을 위한 드론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고요. 예산과 교통편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일선학교에 원주시가 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움 스쿨버스 관련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남북권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영월군 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7월 7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차상위 계층 등에게 추가금을 주는데요. 또 화천과 홍천 등 인구 소멸 지역 주민에게도 5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원주시가 올해 지방세 2월 체납액 규모는 26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200억 원, 지난해 240억 원에 이어 해마다 평균 12%씩 증가한 것입니다. 체납 분야는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입니다. 원주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과 차량, 예금 압류를 하는 등 징수 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이 평창읍 상리에 있는 평창치유의 숲 평창치유센터 앞 군유지에 실외 정원을 조성합니다. 오는 11월 완공 예정인 이 사업은 산림청 생활밀착형 숲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인데요. 평창군은 평창치유의 숲과 치유센터가 올 상반기 준공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총 4,900제곱미터 규모의 치유 실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드론 산업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요즘 원주시에서도 드론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박준성 부장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준성 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자세한 사업 소개에 앞서서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이 어떤 기관인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원주시는 그동안 의료기기 산업과 자동차품 산업 육성에 주력했지만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기술산업의 기반이 취약해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은 경영지원실과 모빌리티 산업부, 디지털 산업부 구성되어 있으며 두 산업부에서는 미래산업 육성 및 정책을 수립하고 ICT 유공업으로 지역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 고도화 혁신 인프라 조성 등 주요 산업의 진흥을 꾀하고 산업에 필요한 전문의 양성 및
및 스타트업 지원 등 미래 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범일은 24년 8월 7일 출범하여 오늘이 출범 후 11개월 되는 날입니다. 한 달이 더 지나면 창립 1주년이 되는데요. 현재 먼저 미래산업진흥원이 출범하고 11개월간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면 지역 사람의 발전을 위해 진흥원을 중심으로 원주시와 지역 대표들이 지역 사업에 체감할 수 있는 부흥체를 마련하기 위한 소통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및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대학 연구소와 스타트업 기업이 함께하는 지원 사업을 하고 경쟁력 있는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원주시로부터 교육 특구 사업을 수탁받아 인재 양성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끝으로 드론 실증 도시 사업을 통해 도심 내 드론이 실용성을 가지고 상용화를 위한 현장 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8월에 창설이 됐군요. 앞으로가 네. 기대가 되는데요. 자, 지난 1일이죠. 원주 미래산업진흥원이 창업지원 허브에 드론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최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에서 드론 분야가 다양한 면에서 부각되고 있는데요. 드론은 가시권 비행과 비가시권 비행으로 구분이 됩니다. 특히 상업화를 위해서는 비가시권 비행이 필수적인데 이번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K드론 배송 상업화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시권 비행을 위해서는 안전한 비행을 위한 비행로 구축과 비행 승인을 통하여 안전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관리 체계 확립으로 비행 개체 식별과 운항에 대한 관제, 승인 등의 다양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번에 구축된 통합관제센터는 지역에 맞는 드론 비행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비행로 구축, 비행 승인 및 모니터링과 비행 운항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예, 이 드론 통합 관제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업의 배경이 되는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원주시는 지난 3월에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 실증 도시 공모에 선정이 되었죠. 이 드론 실증 사업이란 어떤 사업이고 공모 선정에 따라서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국토교통부에서 각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섬, 공항, 항만 등의 드론 배송 테마를 선정하고 실증하는 내용인데요. 원주시는 관내 다수의 비행장이 밀집된 지역 특성에 맞추어 신림명 황둔리에 올해는 5개의 캠핑장에 드론 배송을 실증 계획하고 배달 품목은 황둔리에 있는 지역에 치킨, 찐빵, 옥수수 등을 배달하게 됩니다. 네, 치킨, 찐빵, 옥수수요. 드론이 배달을 해준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신기합니다. 드론 통합관제 센터는 실증 사업 외에도 공공안전이나 재난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현재 어떤 활용 가능성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이번에 구축한 드론 통합관제센터는 드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빌리티 객체들에게도 식별, 추적,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최근 드론은 활용도가 높아 다양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소방, 경찰, 산림, 항공에서도 각각 다른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드론은 보편화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드론 기체를 통합 관리하거나 연동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번 실질적인 사업에서는 국토부 중앙 통합 관리 및 연동이 가능한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본 사업을 통한 공공의 안전이나 대단히 연계가 필요할 때 드론의 개체 정보와 영상 정보를 각 기관에 중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다양한 기관이 협동으로 운영될 때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소방, 경찰, 산림, 항공 등과의 융합 방향성을 앞으로 많이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앞서 또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일대에서 이제 드론 배송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죠. 그런데 잘 와닿진 않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확대될 계획이신지도 말씀 여쭙겠습니다. 드론 실증 사업의 기반 구축은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배달점의 이착륙장 그리고 관제할 수 있는 드론 통합 관제센터가 구축이 완료되었고요. K드론 배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캠핑장, 가맹점 그리고 배달할 수 있는 배달앱의 계약이 완료되어 배송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배송을 위한 비행로 설계가 완료되어 안전한 배송과 드론 통합 관제센터의 연계를 점검하는 비행을 테스트 진행 중에 있고요. 향후 드론 배송뿐만 아니라 공공을 위해 확대할 예정이며 취득되는 영상 정보를 AI를 활용하여 산불 감시, 조난자 수색, 시설물 관리 등 기관과 기술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확장할 예정입니다. 네,
드론 배송을 위해서 이착륙장과 관제센터가 이미 구축이 됐고, 뭐 캠핑장 관련해서도 이제 다 체계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계약이 다 이루어졌죠. 예. 예. 지난 6월에는 지역 드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악 관군이 함께하는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이 협약을 맺은 주요 기관들과 어떤 역할을 나누고 있나요? 진흥원은 6월 17일 산림항공본부 제36선 국립강원 원주대학교 KT와 다자간 MOU를 체결하고 드론 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상호 협약을 했습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드론 기반의 지역 산업과 연계 가능한 공동연구, 전문 인력 양성, 기술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 구축 등의 내용이 있으며 안티드론, 산불 감시, 진화 등의 드론 활용 사업에 대한 아이템 발굴과 공동연구, 산림, 국방 등 테마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사실 뭐 드론 산업이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 원주만의 뭐 차별화 전략이나 강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원주에는 드론 산단을 조성 중인 미래항공기술센터가 개소를 하게 되는데요. 드론의 상업화를 위해 시험 인증 체계 마련, 150km 이상의 중대형급의 특수목적 드론 시험평가센터로 향후 드론 국산화 등 정부의 방향에 맞는 기능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는 관내 드론 기업의 육성과 산업 발전을 위한 아이템 발굴 및 지역 사업의 먹거리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드론 산단 쪽을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자, 드론 관련 산업에 관심 있는 기업, 청년,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이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을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드론 처음부터 이제 단순한 놀잇감으로 시작되어 다양한 산업과 융합되면서 큰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드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사항이 많이 있고 실증 같은 직접 도입하고 활용해보면서 보완하고 규제를 만드는 단계에 있는데요. 한 예로 항공 촬영을 시작으로 단순한 촬영만 하던 그런 것들이 AI와 연계하면서 분석과 예측을 만들어내더니 AI는 산림의 병충해 추적, 논밭을 날아다니며 생산 작물과 출하 시기를 예측하고 3D 스캐너 및 라이더를 가지고 시설물 관리 등 영상과 공간과 AI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론을 가지고 다양하게 써보고 활용도를 찾고 수요를 찾고 기술이 융합되면서 가속화되다 보면 드론을 통한 생태계는 날로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진흥원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안전과 법규의 틀에서 경제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장님 앞서 이제 드론 실증 사업 관련 이야기 주실 때 신림면에 5개 구역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가능할까요? 네. 드론에 5군데의 캠핑장이 있습니다. 네, 캠핑장을 예시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 캠핑장에서 그분들이 이제 시민분들이 현대 앱을 이제 홍보를 할 텐데요. 그 홍보를 되는 앱을 가지고 직접 주문을 하게 되시면 저희가 신림면에 있는 지역의 찐빵하고 이렇게 치킨이나 옥수수 등을 드론을 통해서 고객에게 배송을 하게 됩니다. 배달 어플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현재 저희가 음식, 음료 배달시켜 먹을 때 그 시스템과 좀 비슷한 방식이 될까요? 네, 먹개비라고 하는 배달 앱이 있는데요. 그 배달 앱에서는 드론 배송이 가능한 지역과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사업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께서는 그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배달 어플을 통해서 주문을 하듯이 주문을 해주시면 그곳으로 저희가 드론이 배송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아직은 사실 사람이 배송하는 게 너무나 익숙한 문화에 살고 있는데 드론이 배송해준다고 해서 위치가 오배송되고 이럴 확률은 확연히 낮다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드론의 안정성을 문제가 있어서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착륙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착륙장의 근처에서 배달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착륙장으로 배송을 하게 됩니다. 예, 배송비는 많이 높을까요? 이번 이제 시범 사업 중에서는 저희가 배송을 무료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배달해서 먹는 방식도 참 다양해지고 설레는 또 하나의 문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 미래산업진흥원의 박준성 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이달부터 배움 스쿨버스를 확대 운영하는데요. 배움 스쿨버스는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위해서 원주시가 무상 지원하는 버스로 지난 5월에 시작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가 배움 스쿨버스를 운영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알려주시죠. 네, 원주시가 지난 5월 교육발전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이 배움 스쿨버스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시나 공연, 교육과 같은 기관을 방문할 때 현장 체험학습 왕복 버스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네. 그동안 예산이나 교통편이 부족해서 이 현장 체험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버스를 지원받으면서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박물관이나 교육기관, 공공시설 탐방에서 이 학교에서 사업을 활용하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우산초등학교의 경우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남원주중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광해광학공단 등 다른 학교들도 소금산 그랜드밸리나 역사박물관처럼 지역에서 중요한 교육 현장을 찾는 데 이 사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교육청소년과 박준영 팀장에게 사업 취지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청소년과 박준영입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 밖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상 이동버스를 지원하고 체험 중심의 교육을 확대하는 지역 내 교육문화, 진로자원과 학교 현장을 연결하는 이동형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기대효과로는 배움 스쿨버스는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지역 곳곳에서 직접 보고 느끼며 배우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이동수단 지원을 넘어서 지역의 다양한 교육 자원과 학교 교육을 연결하는 이동형 플랫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현장 체험 학습에 참여할 수 있고 학교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다양한 교육 활동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이 확대될 예정인지도 알려주시죠. 네, 6월 말 기준으로 총 12개 학교 또 50건이 넘는 신청이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원주시가 검토 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0개 학교 7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금까지 이용했고 반응이 아주 좋은데요. 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고 학교에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서 교육활동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반응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이번 7월부터는 배움 스쿨버스를 확대 지원하고 또 신청 절차는 간소화하는데요. 기존에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교육기관을 방문할 때만 이 지원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학교장이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사설기관 방문이라면 지원이 또 가능해졌습니다. 지원 횟수도 학교당 10회에서 15회로 확대가 됐고요. 이전에는 신청할 때 온라인 신청 후에 또 공문을 별도로 제출해야 했는데 이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만 배움 스쿨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더 많은 학교들이 간편하게 이 배움 스쿨버스를 신청하고 지역 내 다양한 교육 문화 현장에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주시 교육청소년과 박준영 팀장에게 앞으로의 운영 계획 들어봤습니다. 좀 더 이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까지 저희가 한 35대 추가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한 175대 정도 운영할 예정이고 저희가 한 10월이나 11월쯤에 그 관내에 있는 초중 고등학교에 이제 수요를 조사를 해서 만약에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오면 그 수요에 맞게끔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자 보험 가입도 의무가 아니라 학교 안전 공제회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 개선해 안전은 확보하면서 학교 입장에서는 절차가 더 간편해졌습니다. 이번 개선은 실제 교사분들의 의견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한 부분이라 더 많은 학교에서 편리하게 활용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 교육 자원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디딤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주시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배움 스쿨버스의 어떤 운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이 배움 스쿨버스의 시범 운영 기간으로 원주시는 앞으로 더 많은 학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원주시 통합 예약 시스템과 연동해서 간편한 신청 플랫폼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역 아이들이 박물관과 전시관 또 대학처럼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이어지길 바랍니다. 예, 원주시가 아이들의 학교 밖 체험을 위한 버스를 지원하면서 아이들이 지역 곳곳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원이 확대된 만큼 이번 달 더 활발한 운영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입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영월군 통신원인 세경대학교 병원의료정보과 윤병화 교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윤병화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오는 11일 금요일에 영월에서 동강국제사진제가 열린다고요. 벌써 23번째를 맞이하는 영월의 대표 여름축제인데 올해도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영월을 대표하는 여름축제 바로 23회 동강국제사진제가 오는 11일 금요일부터 해서 9월 28일까지 약 2달간 동강 사진박물관을 비롯해서 영월 전역에서 열리는데 올해는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박물관인 동강사진박물관이 벌써 20주년을 맞이해서 더욱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중에 이제 동강 사진상 수상자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해 수상자가 원성원 작가라는 분입니다. 원 작가는 개별 이미지를 디지털로 조합해서 기억이나 상상 속의 장면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이번 사진은 사진의 기록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담아내서 확장한 사진의 매체적 가능성을 열어준 집착의 방주라는 작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 전 세계 작가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국제 공모전을 기획을 해서 무려 77개국 5,750점의 작품이 출품돼서 그중에 19명의 작품을 이번에 만날 수 있는데 이번에 주제가 기민한 공상입니다. 기민한 공상이요? 예. 네, 맞습니다. 인간이 대상을 미학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이제 작가는 프랑스의 제레미 르누아라는 작가입니다. 현대의 풍경을 인류학으로 구축해온 작가로서 도시개발이나 이 산업화의 흔적을 담아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인간이나 환경의 관계가 철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도 내포하고 있어서 그의 작품을 보다 보면 풍경을 통해서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또 성찰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 동강국제사진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 사진제에서는 또 지역 출신 작가를 발굴하는 전시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소개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사진가 공모전을 진행을 해서 우리 지역 출신자 작가 2명을 선발해서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김의숙 작가 같은 경우는 우주의 탄생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이 작품은 고전 인화 기법인 시노타입 기법을 활용해서 마치 우주의 기원을 바라보는 듯한 경이롭고 섬세한 작품을 보여줍니다. 함께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는 김재경 작가입니다. 이분은 드론 촬영을 해서 의아모의 형형색색이란 시리즈물을 내세우는데 자연의 풍광의 아름다움과 회화적 감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드론 특유의 시점으로 부드럽게 회화적인 자연 풍경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진제는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국에 걸쳐서 전 세계에 걸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사진으로 연결한 예술 플랫폼이기 때문에 국내 작가들이 교류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공식 개막식은 7월 18일 날 오후 7시에 동강 사진박물관 야외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예, 영월 동강국제사진제 소식이었고요. 자, 다음은 영월군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현장 교육을 진행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영월군이 도시민 대상으로 귀농귀촌 현장교육 참가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마감인데요. 대상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2인 이상의 도시민 가족 총 10가족, 그러니까 20명을 모집을 하는데 젊은 분들에게는 혜택을 좀 줍니다. 40세 미만 청장년층은 가족 수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은 7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귀농귀촌 정보를 비롯해서 선배 이주민을 농장에 방문해서 성공 사례도 직접 좀 듣고 체험하고, 그래서 요거 신청은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은 가족 수에 관계없이 우선으로 선발된다는 부분.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다음 소식 만나보죠. 보건 간호 분야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관내 학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영월군도 살고 싶은 청년 정취지대 영월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교육 발전 특구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영월 관내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리 가보는 보건 간호 미래 직업 캠프 참가자들 모집을 해서 7월 22일 날 영월 의료원하고 세경대학교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보건간호 실습도 하고요. 영월 의료원 투어도 함께해서 영월의 보건이나 간호 인력에 대해서 선의수 학점제로 운영하는 마차고등학교에서 새롭게 개설될 보건간호 특화 교육과정 설명회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는 영월군의 특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병화 통신원과 함께 영월 지역 소식 들어봤고요. 7월 7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성대,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